동작구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일자리 접근성, 뉴타운, 개발호재, 한강. 동작구를 주목해야 되는 4가지. 근데 이 4가지 다 완전 좋습니다. 저는 2034년,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과연 동작구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용성이 아니라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작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역삼각형을 그려보면 마포, 성동, 동작이 꼭지점이죠. 네, 마포, 성동, 동작이 꼭지점이에요. 성동이 좋은 이유는 강남을 아래로 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동작이 옆으로 둬요. 마포 이길 것 같지 않나요? 동작이 이런 위치에 있어요. 3대 업무지구의 역삼각형 꼭지점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는 이제 걸어갈 거예요. 용산도 걸어갈 거예요. 다리가 다 생기니까. 원래도 있지만 보행교도 생기니까. 서초는 걸어가면 800m라고 서반포 서밋이 그랬어요. 흑성 뉴타운 11구역이죠. 그리고 1호선, 2호선, 7호선, 9호선, 신림선 이렇게 있고 서부선까지 착공 확정이죠. 착공이 미뤄지긴 했지만 착공 확정이고요.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대학교가 무려 3개나 있어요. 무려. 두 번째 이수 생활권으로 가겠습니다. 이수는 제가 생활권에서 2등으로 뽑았어요. 항상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좋은 것 옆에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지금 원페릴라가 25년에 입주하나요? DH 방배도 그렇게 멀지 않고 어쨌든 서초의 방배를 옆에 라인에 두고 있어서 그들만의 어떤 부심이 있는 동네이기는 해요. 2호선은 더 아래 있죠. 7호선과 4호선을 가지고 있고요. 이 위쪽으로 우국신, 우성, 극동, 시도가 아파트가 통합으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통합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포스코가 될 확률이 가장 많기는 해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입지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진행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격대 보시면 10억대, 12억대, 34평 가격으로 제가 넣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입지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억대? 12억대? 4호선과 7호선을 끼고 있고 리모델링이 되는데 바로 방배 옆인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게 이제 11년식 남성역에 있는 두산 위브 트레듐 18.3억. 얘는 그냥 초초초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자세히 거래량까지 보면 거래가 활발하진 않았어요. 거래가 오히려 활발했던 것은 레미안 로이파크예요. 얘는 18년식이거든요. 더 새 거죠. 3일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 수영장이 있어서 아주 인기가 좋은 단지인데 18년식인데 17억? 더 싸요. 더 연식이 좋은데 레미안인데 레미안 로이파크 여기 아래로 힐스테이트 지주택이 거의 1000세대 지금 들어오려고 지금 부지는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더 쌉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량을 봤더니 로이가 훨씬 더 거래는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언덕을 타고 올라왔을 때 롯데캐슬 골든폴에 포레가 들어갔죠. 네, 여기는 항상 태풍을 맞는 기분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21년식이니까 정말 새 거예요. 단지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주변에 인프라가 없어요. 여기에서 가장 좋은 마트는 편의점이에요. 제가 ECU 너무 부럽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거 관악구하고 옆에 이렇게 끼고 있는데 단지는 좋지만 입지적으로 환경이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격이 연식 대비 너무 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양쪽으로 있는 94년도 상도 3호 아파트는 숭실대에서 이렇게 언덕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오래된 아파트지만 저는 가성비가 있어 보여요. 8.5억이에요. 싸죠? 네, 쌉니다. 그다음에 사당자이는 거의 그 관악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경계선에 있거든요. 거기 산책길로에 있는데 이게 99년식인데 이름이 자이여가지고 저는 이름만 보고 새 건 줄 알았어요. 사당에도 자이가 있었어? 근데 99년식.
GS였던 거죠. 네, 10억. 네, 그래서 입지적으로 안 좋은 것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가성비 대비 이것들이 사당자이는 그렇지만 상도 같은 경우, 상도 3호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7호선이거든요. 그리고 골든 폴에도 옆으로 마을버스가 되게 많이 다녀요. 내려오면 남성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역과 이수역 아래쪽은 사실 다 빌라예요. 사당동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리고 아까 동작동 되게 그 세대당 인구수가 높았던 곳 있죠. 그게 이수 스위치앤 폴의 힐즈 22년식 17억, 그다음에 이수 힐스테이트 18억, 그다음에 프루지오 더 프레티움 이게 19.2억. 얘네들이 비교적 다 신축들인데 여기는 이제 그 현충사 그 서달산 언덕 그 자리에 있는데요. 막상 가보면 쾌적한데 이것만 있죠. 그래서 반포로 주로 마트를 가고 백화점을 가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학원도 마찬가지로 학군 할 때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여기는 거의 다 반포 쪽으로 넘어갑니다. 상도 생활권입니다. 자, 상도는 정중앙에 있어요. 상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7호선이 2000년에 뚫리기 전까지만 해도 상도는 그냥 빌라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000년에 7호선이 뚫리면서 7호선 라인 따라서 쭉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있는 게 숭실대역, 상도역, 장승배기역, 신대방역에는 보라매 파크자이 하나만 있어요. 이따가 나올 텐데 요 세 개의 가장 많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대부분 지주택으로 완성된 곳입니다. 가장 높은 지대는 숭실대고요. 숭실대에서 내려가면 상도하고 장승배기예요. 장승배기하고 상도는 조금 더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정조가 효행길로 올라갈 때 배다리를 건너서 여기 장승배기에서 쉬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쉼의 자리를 이렇게 장승을 세워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이름이 여기 장승배기이고 여기 이제 올라오면은 그 프루지오 클라베뉴 보이시죠? 한가운데 있는 요거 24년에 입주했어요. 올해 입주한 거죠. 네. 근데 여기가 완전 주변이 빌라만 있었는데 아파트가 혼자 들어갔죠. 여기는 어떤 그 종친의 땅이었대요. 그래서 전부 후분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다 팔렸던 곳이고 거의 산 정상의 성처럼 써 있는 있는 곳이에요. 근데 분양가도 싸지는 않았어요. 이 건설사 되게 돈이 있었던 거지. 이 조합은. 그래서 후분양으로 하면서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제 임장을 하다 보면 저 꼭대기에 뭐가 보인다? 그러면은 클라베뉴예요. 여기 옆에 양녕대군 이재 묘역도 있어요. 양녕대군이 세종대왕의 형이에요. 네, 세종대왕의 형인데 태종 이방원이 너무나 사랑했던 큰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방탕하죠. 네, 그래서 사랑을 줘도 계속 거역. 그래서 결국은 너 세자에서 폐위해. 그리고 세종대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는 남의 여자를 사랑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대노를 하죠. 왕가의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녕대군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지덕사라고 해서 뭐 형에게 아니 동생에게 왕의 자리를 내려줬다, 이제 내어줬다 해서 덕을 베풀었다 해서 지덕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는 하는데 역사학자들은 그리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양녕대군 그 묘를 넘어서 올라가면 국사봉이 되고 그 국사봉을 넘으면 바로 관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빌라만 있어요. 여기에 예정 써 있는 게 서부역이에요. 서부역이 요 한가운데 딱 생기는 거예요. 약수 맨션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롯데캐슬 파크엘, 상도 하이츠, 그 다음에 아이파크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정말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한가운데 그래도 경전철이라 하더라도 생긴다.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주변에 빌라들이 모아타운으로 뭐 신통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자, 동작구 지주택으로 된 단지들이 제가 핑크색으로 넣었네요. 엄청나죠? 이렇게 많은 게 지주택으로 완성되었다니. 자, 그런데 현재 하늘색으로도 제가 넣어뒀던 힐스테이트 상도, 그 다음에
여기 1스테이트 장승배기. 이거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주상복합으로 들어가는데 에비뉴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상가가 되게 멋지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게 있고 그 장승배기에 종합행정타운이 들어가고 상도 파크 자이가 현재 있고 그 다음에 2구역까지 만나게 되죠. 넘어가 버렸네? 죄송해요. 2구역까지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동작 센트럴 자이가 2002세대. 여기도 가면은 빈 땅으로 있거든요. 동작 센트럴 자이가 들어가는 게 2002세대. 2032년에 입주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주택이에요. 그래서 장승배기를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것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자, 노량진을 제가 찾고 오고 싶었는지 잘못 눌렀었는데, 자, 노량진에 왔습니다. 노량진에서 먼저 대방 쪽을 먼저 볼게요. 대방은 그 1호선과 그다음에 신림선 두 개가 있어요. 신림선을 타면 바로 여의도로 가죠. 여기에는 이제 현대, 그다음에 대방주공, 대방대림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넣어놨는데요. 90년대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숭이여중이라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6구역 거기는 그 학교를 다 품고 있는데 대부분 다 철거까지 완료를 해서 빨갛게 지금 땅이 드러나 있는 제가 첫 번째 장표에서 보여줬던 곳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8구역도 7구역도 다들 지금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 대방이에요. 대방의 구축도 저는 그래서 기회로 봐요. 이런 말 막 해도 돼요? 대방의 구축도 기회를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흑성 뉴타운이랑 신길 뉴타운이랑 과거 사진을 보세요. 와, 진짜 무섭다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금 새 걸로 보면은 상상 초월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이 바로 옆에 들어오는데 90년대식이야. 재건축하겠죠. 당연히 저는 같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들로 와볼게요. 노들은 본동이라고 하거든요. 9호선이 있는데 여기 9호선에서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 힘들어요. 힘들고 저는 반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가장 그 역세권에 좋은 아파트가 18년식 이편한 상도 노빌리티. 이게 이제 17.6억으로 상도역 바로 초역세권으로 있어요. 네, 도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이렇게 막 세련된 이제 외관을 자랑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안에 있는 것들은 인프라가 잘 돼 있고 18년식 새 거고 역세권이에요.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굉장히 큰 단지가 신동아 리버파크예요. 신동아 리버파크는 이렇게 커요. 이렇게 약간 날개를 펼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임장을 하든지 보여요. 노량진 뉴타운의 꼭대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1.5억인데 노량진 뉴타운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지 않을까. 네, 01년식 신동아 리버파크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량진 쌍용회가 무려 2010년식 준신축이죠. 네, 준신축이라고 해줘요. 11억이 네, 2010년식인데 노량진 뉴타운 아예 한가운데 있어요. 기회가 되면 잡아라. 거의 약팔이네요. 지금 제가 동작구 지금 약 팔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들역 그 라인 쪽으로 위로 올라오면은 본동 신동아, 삼성 레미안, 건영, LRG 요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언덕 위에 있어요. 아까 절곡에 그 계단을 올라가야 있는 곳이거든요. 이 밑으로는 터널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내려가면은 9호선 노들역이 있고 나중에 보겠지만 여의도와 노들과 여기에 개발 계획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구축도 아직은 저렴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0억대 사실 찾기 어려워요. 여기에서 수방사 아파트 27년 이렇게 맨 앞에 보이나요? 이게 공공으로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원강변 있고 레미안 휀파크 11년식인데 16.5억 학교도 없는데 여기는 한강뷰. 네, 한강뷰. 한강뷰만 있으면 나는 오케이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근데 여기 앞쪽으로 너무 호재가 많아요.
여기 수변 거점 조성 보이나요? 수변 거점 조성이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공간이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 데서 개발이 들어갑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이미 바꿨죠. 노량진을 한 번도 그 민간에서 개발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노량진 역세권, 노량진역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멀다 싶은 것은 제가 굳이 저기 684 부대 보이시나요? 네, 역사 스토리 하나 넣으려고. 네, 실미도 사건이 있었던 유한양의 건물 앞입니다. 684 부대는 68년에 생겨난 부대예요. 68년 4월에 생겨난 부대여서 684 부대예요. 근데 저게 사건 현장이기 때문에 저게 박혀 있어요. 유한양의 그 보도블럭에. 그래서 저기다가 발 놓고 우리 사진 찍었었거든요. 그 김신조가 북한에서 청와대 직접 쳐들어가죠. 대통령 목을 따겠다고. 그게 68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남북이 냉각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이거 안 되겠다. 바로 만들어 해가지고 만든 게 684 부대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실미대에 가둬놓고 엄청나게 죽음에 이르는 그런 혹독한 그런 훈련을 했는데 70년대 갑자기 남북관계가 좋아져 버렸어요. 얘네들이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혹독한 훈련은 있었지만 보상은 없어서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버스를 탈취해서 와서 마지막 총격전이 일어났던 곳이 저기예요. 그래서 가면은 저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사육신 역사공원도 있죠. 수방사 아파트 바로 뒤쪽에. 이게 살짝 언덕이어서 한강이 잘 보이는데 사육신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단종의 복위를 꾀하던 사람들이 능지처참 당해서 사실 그분들이 거열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기도 어려운데 그 후손들이 하나 두 개를 모아서 만들어진 곳이. 그래서 동작구가 충효의 도시예요. 네, 여기에다 현충사까지 있잖아요. 현충사는 이제 6.25 전쟁. 그래서 마지막 6.25 때 최전방에서 한강다리 3개를 폭파하면서 지켰던 곳이 또 여기 노량진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역사적 사건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주택이 여기 아래쪽에 3개나 들어간다는 거